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6년 12월 큐라소에서 열린 켈리 젠슨의 결혼식에는 저스틴 터너, 야시엘 푸이그, 스캇 반슬라이크, 다저스 선수 3명이 참석합니다. 그러고 보니 반슬라이크에 이어 푸이그도 KBO 리그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터너와 젠슨은 FA 상태였는데요. 터너와 젠슨은 함께 다저스에 남기로 도원 결의, 아니 큐라소 결의를 합니다. 당시 터너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반면 젠슨을 원하는 팀은 많았고 젠슨은 다저스 잔류와 워싱턴 이적의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남기로 했고 터너가 4년 6,400만 달러, 젠슨이 5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최고참 선수는 2008년에 데뷔한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커쇼는 베로비치 스프링 캠프를 경험한 유일한 선수로 커쇼가 데뷔했을 때 다저스는 구단주가 프랭크 맥코트, 단장이 네드 콜레티, 감독이 조 토레였으며 투수 코치는 리 커니컷, 타격 코치는 돈 매팅이었습니다. 2008년 커쇼에 이어 2010년 켈리 젠슨이 데뷔했고 2014년 터너가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커쇼가 1년 1,700만 달러 계약을 받아들이고 다저스에 남은 반면 젠슨은 1년 1,6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다저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이 2013년에 입단했을 때 다저스에 있었던 선수, 코칭 스태프 중에서는 유일하게 커쇼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젠슨이 다저스를 떠나게 됨으로써 한 팀에서 300세이브 이상을 올린 역대 6명 중 한 팀에서만 뛰고 은퇴한 선수는 마리아노 리베라 한 명이 됐습니다. 저는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의 행가레 투수를 훌리오 우리아스에게 빼앗겼던 젠슨이 부활에 성공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커터 평균 구속이 2020년 90.9마일에서 지난해 92.5마일로 오름으로써 2017년 93.2마일 이후 최고를 찍고 싱커를 장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커터, 싱커, 슬라이더를 던지게 된 젠슨은 구속이 왔다 갔다 했던 지난해 첫 39경기에서는 21세이브 오블론 3.05였지만 커터로 윽박지르는 피칭이 돌아오고 나서는 30경기에서 17세이브 노블론 1.17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NLCS 2차전에서는 올라오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올라와 에디 로사리오에게 초구 끝내기 안타를 맞지만 이 경기를 제외한 포스트 시즌 성적 또한 7경기 7이닝 14K 무실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젠슨이 다저스에 남아 마무리 켈리 젠슨, 하이 레버리지 투수 블레이크 트라이넨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결국 젠슨을 잡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1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맞들린 대신 불펜은 고쳤으면 된다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애틀란타인데요. 프레디 프리먼을 잡지 않는 대신 맷 올슨을 트레이드로 데려와 8년 1억 6,800만 달러를 쏜 애틀란타는 켈리 젠슨과 1년 1,600만 달러, 에디 로사리오와 2년 1,800만 달러, 포수 매니 피냐와 2년 800만 달러, 콜린 매큐와 2년 1,000만 달러, 커비 H와 2년 825만 달러 계약에 이어 호르헤 솔레어도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6세이브 노블론, 1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윌 스미스, 15와 3분의 2이닝, 24K 3실점, 1.72를 기록한 타일러 매칙, 12이닝 18K 4실점을 기록한 AJ 민터의 통산 350세이브 투수인 젠슨과 2019년 최고의 불펜 투수였던 예이츠, 그리고 지난해 템파베이에서 37경기 64이닝, 평균 자책점 1.55를 기록하며 최고의 멀티이닝 릴리버가 된 매큐가 가세한 건데요. 저는 이쯤 되면 애틀란타 불펜은 미러키와 함께 내셔널리그 최고의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은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윌 스미스를 패한 팀의 마무리 투수로 교체한다는 건데요. 가을 야구 전까지 스미스는 불안했기 때문에 스미스가 언의 피를 띄우지만 않는다면 젠슨이 마무리를 하는 게 맞고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NLCS 격도로 프리먼은 애틀란타에서 다저스로, 젠슨은 다저스에서 애틀란타로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호르헤 솔레어까지 가세하게 되고 4월 21일에 돌아오는 아쿠냐까지 포함하면 1번 우익수 로날드 아쿠냐, 2번 2루수 아지 알비스, 3번 1루수 메돌슨, 4번 3루수 오스틴 라일리, 5번 좌익수 마르셀 오스나,
6번 중견수 애덤 듀발, 7번 지명타자에는 에디 로사리오와 호르헤 솔레어, 8번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 9번 포수 트래비스 다노라는 다저스 못지않은 미친 타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맥스 프리드, 찰리 모튼, 이안 앤더슨의 후아스카 이노아, 카일 라이트, 터커 데이비슨, 그리고 마이크 소로카가 빠르면 6월에 돌아올 수 있는 선발진 또한 월드시리즈 2연패를 노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네이버 세결TV 라이브에서 올해 내셔널리그 동부 우승팀은 매치가 아니라 애틀란타일 것 같다고 했던 예언은 적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젠슨의 애틀란타행의 논란 사이 카스티아노스의 계약도 확정됐는데요. 2020년 신시내티와 4년 6,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2년 후 옵트아웃 권리가 있었던 카스티아노스는 2년 3,200만 달러 잔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왔고 필라델피아와 5년 1억 달러 계약을 맺는 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의 연봉 총액은 2억 3천만 달러, 사치세 부과 기준을 넘은 2억 3,1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스티브 코엔이라는 괴물이 나타남으로써 스튜핏 머니라고는 할 수 없게 됐지만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 구단주 또한 본인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들턴 구단주가 오고 나서 필라델피아는 브라이스 하퍼와 3억 3천만 달러, 잭 윌러와 1억 1,800만 달러, JT 리얼무트와 1억 1,550만 달러, 카스티아노스와 1억 달러, 카일 슈아버와 7,900만 달러로 5개의 계약만 7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데이브 돈브로스키가 회장으로 왔을 때 만세를 불렀던 브라이스 하퍼는 싱글벙글일 것 같습니다. 이로써 보라스는 올해도 돈벼락을 맞게 됐는데요. 코리 시거 3억 2,500만 달러, 마커스 시미언 1억 7,500만 달러, 맥스 슈어저 1억 3천만 달러에 이어 크리스 브라이언트 1억 8,200만 달러, 닉 카스티아노스 1억 달러, 카를로스 로돈 4,400만 달러, 기쿠치 유세이 3,600만 달러에 아직도 카를로스 코레아와 마이클 콤포토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성사시킨 계약의 규모가 9억 9,200만 달러로 보라스는 올겨울에만 4,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3억 원의 매출을 보였는데요. 10억 달러 돌파가 확실해 보이는 보라스는 이쯤 되면 망한 것으로 보이는 코레아까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승용 님도 이야기했지만 보라스는 대형 계약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연봉 하한선보다는 사치세 기준을 높이는 게 중요했고 보라스의 고객들이 앞장서서 사치세 기준을 높인 결과가 대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사이버 투수가 되나 싶었던 맥켄지 고어인데요. 2017년 전체 3순위 지명자인 고어는 2020년 BA 6위, 2021년 10위에 오르지만 지난해 선발진이 난리난 상태에서도 샌디에고가 올리지 않았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올해는 100위 명단에서 아예 빠졌었는데요. 그동안 메카닉 수정에 애를 썼던 고어는 시범 경기 데뷔전에서 98마일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던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만약 고어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다르비슈, 스넬, 머스그로브의 마이크 클레빈저가 토미존에서 돌아오며 일본에서 컴백한 닉 마르티네스의 아드리안 모레온도 돌아올 수 있는 샌디에고는 크리스 페덱과 라이언 웨더스가 실망스럽더라도 엄청난 뎁스의 선발진을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열린 다저스와 미러키의 스포티비 첫 시범 경기를 중계했고 내일 오전 2시 애틀란타 템파베이전도 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즌을 빨리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레아나 스토리가 터지지 않는 한 오늘은 그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쏟아져 나와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한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